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동네 어른들도 심지어 아버지조차 이 아이는 커서 감옥에 가거나 총에 맞아 죽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소년이 훗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꿔놓은 성공학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나폴레온 힐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화려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성공학의 창시자, 카네기가 인정한 남자,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의 저자. 하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그런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자리였습니다. 1883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깊은 산골 와이즈 카운티. 전기도 제대로 된 길도 없던 그저 산과 산 사이에 파묻힌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폴레온 힐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은 그 시절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린 나폴레온은 유난히 다루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갔고 동네 아이들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손에 총을 쥔 채로 산속을 뛰어다니는 거친 산골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린 나이에 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이 아이는 미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상실이 있었습니다. 아직 채 10살도 되지 않았을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첫 번째 창문은 대개 어머니입니다. 그 창문이 너무 이른 나이에 닫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세상 많은 이야기 속에서 새어머니는 흔히 냉정하고 차가운 존재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의 삶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거칠고 다루기 힘들다는 소년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아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나폴레온의 손에서 총을 거두고 그 대신 타자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볼 때마다 문제아라고 부르던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당신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믿어준다면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때부터 소년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 대신 펜을 들었고 싸움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그는 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이른바 산골 통신원이 되었습니다. 산속 작은 마을의 소식을 자신의 언어로 세상 밖으로 실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뚜렷한 형체는 없었지만 하나의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산골을 벗어나 더 큰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 뒤편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자리,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볼 때 가졌던 차가운 시선. 이 두 가지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과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 감정은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사람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철학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사실은 어느 화려한 서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총을 쥔 산골 소년의 손에 타자기가 쥐어지던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 나폴레온 힐은 신문 기고문을 쓰던 재능을 미천 삼아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산골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 한 유명 잡지사의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단 한 번의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골 소년의 손에 쥐어진 그 펜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앞에 서게 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앤드류 카네기. 젊은 나폴레온 힐이 마주하게 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힐에게 어느 날 카네기를 인터뷰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단 3시간짜리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이 사흘이 되고 다시 몇 주로 이어졌습니다. 카네기는 이 젊은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남다른 것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카네기는 그에게 하나의 제안을 건넵니다.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수백 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성공의 원리를 하나로 정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소개장 한 장뿐이었습니다. 산골에서 총을 쥐고 뛰어다니던 소년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는 대개 멈춥니다. 그 뒤로 그가 곧장 성공하게 거장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네기의 제안을 받은 뒤로도 그가 세상에 내놓은 책, 그 유명한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무려 20해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20해는 성공을 향해 곧게 뻗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실패와 파산이 끝없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힐은 젊은 시절 사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목재 사업을 시작했고 이어 탄광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업이라 여겼습니다. 자동차라는 그 새로운 물건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미국 전역을 휩쓴 거대한 금융공황이 찾아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힐이 세운 회사도 그 거센 파도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사업을 논하던 투자자들이 오늘은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을 말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손, 미래를 약속하던 그 손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그가 끌어모았던 돈도 사람들의 신뢰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마저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힐의 성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몸으로 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다시 부딪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마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실패가 실패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의 파산은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거듭되는 파산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업가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카네기 앞에서 품었던 그 뜨거운 꿈은 어느새 아득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떠오르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남들은 성공하는데 나는 왜 넘어질 때마다 더 깊이 넘어지는가? 훗날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정말로 현실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그저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게 굴러가는 것인지 그는 오래도록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30을 갓 넘긴 나폴레온 힐에게는 그런 답을 찾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가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패보다 훨씬 더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 힘들다고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그에게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그를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훗날 그의 철학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뒤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게 될까요? 돈도 아니고 새로운 기회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입니다. 나폴레온 힐도 그랬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통장이 텅 비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곁이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이야기하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처지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힐의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빚에 시달리거나 세상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좌절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 때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서 더 쉽게 위로를 구하게 되니까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실패자라는 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힐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위로는 다음 날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마음은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갔는데 위로 대신 더 깊은 절망만 안고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힘든 속내를 마음을 열고 털어놓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그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사업 실패를 등 뒤에서 웃음거리로 삼기도 했고 예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결국 저 꼴이 났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힐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인정해주는 시선에 유독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새어머니의 믿음 하나로 총 대신 펜을 들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믿었던 사람들의 조롱과 외면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중 몇몇은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은 그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는 점입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탓을 하고 서로의 실패를 정당화해 주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는 굳이 다시 일어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다시 일어서려 하면 은근히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힐은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대어 있던 그 관계들이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앉고 있는 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자주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았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만큼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급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를 만만하게 보이도록 만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편치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사업 실패로 집안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그런 그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에도 실망과 불안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때 큰 소리를 치며 집을 나섰던 사람이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가족들은 몇 번이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힐은 어려울 때 곁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힐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 곁에서 위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 자신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은 채 혼자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피해 자신만의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홀로 앉은 그 밤 그의 앞에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텅 빈 관계 그리고 텅 빈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나폴레온 힐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남겨진 밤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마저 무너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여기저기서 진 빚과 곧 갚아야 할 청구서들 뿐이었습니다.
한때 카네기와 마주 앉아 성공한 사람들의 원리를 정리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던 청년은 이제 하숙비를 걱정하며 다음 끼니를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서 그가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사람들, 함께 세상 탓을 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그를 비웃었고 몇몇은 그저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힐 스스로도 더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처음으로 냉정하게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의 불행을 이야기했다. 위로받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불행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크게 부풀어 올랐다. 사업이 하나 무너지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이 다른 사업까지 흔들렸다. 사람들 앞에서 실패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사이 정말로 실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저 운이 나빴던 것뿐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끼니를 거르는 날이 이어지면서 건강마저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때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논하던 사람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버리자니 또다시 실패할 것 같은 불안이 발목을 잡았고 사람을 만나자니 또다시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몇 날 며칠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특별히 게으르지도 특별히 어리석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계속 나쁜 일들만 일어나는가? 그 질문에는 손쉬운 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원망은 그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밤들 속에서 그는 아주 낯선 감각 하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생각은 신기하게도 정말로 그런 현실을 그의 앞에 하나씩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아직 이것을 명확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내가 나의 불행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스스로의 머릿속에 되풀이해서 새겨 넣었는가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직 이 생각의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진 생각인지, 그것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이던 방식, 위로를 구걸하던 방식, 그 방식으로는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홀로 앉아있던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철학으로 자라나게 되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다듬어지고 시험받고 몇 번이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하나의 철학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무렵 예전에 카네기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년 가까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만났던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과의 기억도 함께 되짚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성공한 사람들 중 자신의 실패와 약점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실패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넘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넘어졌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일어설 자리를 찾을 때까지 자신의 어려움을 철저히 자기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힐은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자존심이나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사람의 마음 중에서도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 이른바 잠재의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사실과 상상을 구별할 줄 압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다릅니다. 잠재의식은 내가 반복해서 떠올리는 생각이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단지 상상 속의 일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다가 저 멀리 그림자 하나를 보았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은 진짜 위험을 마주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마음이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힐은 바로 이 원리가 인생 전체에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향해 나는 실패자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되뇌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방향으로 나의 태도와 행동과 선택을 조금씩 끌고 갑니다. 위축된 표정, 자신 없는 말투,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결국 스스로가 되뇌던 그 말을 현실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앞서 힐이 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잠재의식은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힐은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의 어려움을 알리지 않겠다. 대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먼저 마음속에 그리고 그 모습대로 걷고 그 모습대로 말하겠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한 위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을 속이지 않기 위한 아주 정교한 훈련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도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을 지키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원하는 모습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침묵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태도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나의 결핍과 두려움을 남에게 전시하지 않는 것, 대신 그 자리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한 확신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그가 그 어두운 밤들을 지나며 붙잡은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훗날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원리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하나의 책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철학을 다시 꺼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 어느 산골 소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나의 힘든 처지를,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의 입으로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뱉어낸 말들이 정말로 나의 삶을 조금씩 그 말과 닮은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년 전 한 남자가 어두운 방 안에서 붙잡았던 이 철학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100년 전 어느 산골 소년이 깨달았던 이 철학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에게 혹은 동창 모임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꺼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식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고 통 연락도 없어.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어찌나 긴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모아둔 돈은 넉넉지 않은데 물가는 또 이렇게 올랐으니.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어서 꺼낸 말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허전하고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온 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무너졌던 것은 단지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실패자의 마음으로 굳어졌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만만하고 가벼운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차려 먹는 저녁상을 앞에 두고 문득 서글퍼져서 다음 날 만난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뱉고 돌아온 저녁, 마음이 후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힐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깨달았던 바로 그 원리입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 나의 마음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한 번 더 다지고 확인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할 때 나의 발걸음은 정말로 그 말에 맞게 조금씩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서운함을 여기저기 토로하고 다니면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정작 그 감정은 내 안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녀들 앞에서도 서운한 사람 특유의 표정과 말투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됩니다.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더 서먹해집니다. 그렇다면 힐이 말하는 침묵의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라거나 힘든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힐이 경계했던 것은 그런 진심 어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계했던 것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신세 한탄, 그리고 그 한탄을 통해 나 스스로를 자꾸만 부족한 사람, 초라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는 태도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마다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나 스스로도 나는 가난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나도 모르게 갇히게 됩니다. 대신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조용히 실행에 옮기는 편이 훨씬 더 단단한 태도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여기저기 삐걱거린다는 말을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나누는 대신 오늘 하루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더 마음을 쓰는 편이 나의 잠재의식에 훨씬 더 건강한 방향의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가정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와 서운했던 일, 배우자와의 갈등을 밖으로 자꾸 꺼내어 하소연할수록 그 갈등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대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강한 척, 잘 사는 척 연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남 앞에 꺼내어 확인시키는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나 스스로에게 먼저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나의 부족함을 앞세워 왔는지 모릅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혹은 그저 습관처럼 나의 처지를 먼저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정말로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다 주었는지 이제는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며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다시 그 산골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총을 쥔 채 산을 뛰어다니던 소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아이는 감옥에 가거나 총에 맞아 죽을 거라 수군거렸던 그 소년을 말입니다. 그 소년이 새어머니의 손에서 타자기를 받아든 순간부터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갈망했던 마음, 사업에 거듭된 파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마주해야 했던 절망의 밤들. 우리는 지금까지 나폴레온 힐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지금 그를 다시 바라보면 처음 알고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긍정의 힘을 설파한 대가라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한 채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세상에 그대로 전시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안으로 가져가 하나씩 다스리는 법을 배워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성공이라 부르기도 실패라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무너졌고 몇 번이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를 붙잡고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가 평생 찾으려 했던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써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지쳐서 나도 모르게 약한 모습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 저녁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헛헛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정년까지 성실히 일해내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지금 문득 돌아보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직도 남의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했던 습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온 힐이 그 어두운 방에서 깨달았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며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며 보내기에도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보내기에도 남은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몸이 조금 무겁고 마음이 조금 헛헛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남 앞에 늘어놓는 대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으로 걸어가고 싶은지를 조용히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속이는 가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스스로도 잊고 지냈던 힘을 다시 꺼내어 쓰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산골 소년에서 시작해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사람을 잃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결국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특별히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렸고 외로웠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세상에 소리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되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은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며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